네, 코스피가 어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26.1포인트, 1% 떨어지면서 2,375.8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전일보다 8.82포인트, 1%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869.47에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1,183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외국인이 2,000억 원 넘게 물량을 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관 이날 4,285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개인 투자자가 5,133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1,606억 원 순매수를 나타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26억 원, 1,015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LG생활건강, SK바이오팜, LG전자, 삼성 SDS 등이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지수 대비로는 낙폭이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이 6% 급락을 나타냈고요. 네이버, LG화학, 카카오 등 대표적으로 성장주들이 1% 이상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종이목재 섹터가 1% 강세를 나타냈고요. 운수창고 섹터도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밖의 섹터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의약품, 증권, 기계 섹터 등의 낙폭이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 HLB, KMW, 휴젤 등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알테오젠, 제넥신 등 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보다 2원 70전 상승하면서 달러당 1,189원 1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전일장 국내 증시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나흘 만에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이 올랐고 특히 나스닥이 2.7% 강세를 나타냈는데 이를 두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데드캣 바운스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증시의 반등을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중요한 질문이죠. 데드캣 바운스, 예. 즉 하락 시작했는데 잠깐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상승 추세에 있는데 일시적인 조정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큰 폭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까지 상승장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 맞죠. 왜냐하면 지난 3월 달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거의 35% 가까이 폭락을 했었고 이걸 다 되돌리면서 지난 5개월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뭐 많이 올라간 지수는 80%대, 예. 적게 올라간 지수 때는 60%대 올라갔었으니까 거기에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것은 필요하죠. 굉장히 가파르게 5개월 만에 올라갔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좀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조정이 얼마나 왔었느냐, 지난 3일 정도였죠. 어제를 제외한 3일 동안에 전반적으로 S&P 500을 보시면은 거의 뭐 7% 가까이 조정이 있었고요. 나스닥은 가장 많이 올랐던 80% 이상 올랐던 나스닥은 약 한 10% 정도의 조정이 왔었고 나스닥 100기업은 한 11% 정도의 조정이 왔었습니다. 필요했던 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면 테슬라가 있었는데 이 종목은 거의 뭐 34%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만큼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빠르게 반발 매수가 일어나면서 지금 하락했던 폭의 약 한 3분의 1 정도를 되돌리는 정도가 어저께 시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9월 18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예. 그때까지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그 이후의 시장을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 추세적으로는 상승 주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간밤에 이제 주요 대형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이제 그 전일에는 21% 급락을 했다가 이제 11% 반등을 보여줬고 뭐 그밖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애플 다 올랐는데 이 나스닥 적정가를 어떻게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나스닥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이냐, 뭐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다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닷컴 버블의 재현이 아닐까. 예. 그래서 닷컴 버블이 터졌을 때를 기억하시면
나스닥이 고점에서 거의 뭐 60%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한 2년 동안에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 이 닷컴 버블의 붕괴를 또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렇죠.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예. 드리고 있고 아직도 이 만약에 버블이라면 한참 더 가야 되는 버블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풍선을 부풀리는데 빵 터지려면 팽팽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판단하기엔 팽팽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거품 장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훨씬 더 예.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뭐 일부 미국의 약세론자들은 뭐 지금부터 50% 더 빠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펀디멘탈 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기 지금 나오는데요. 나스닥 지수의 적정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보여주는 건데 예. 지금 현재의 10%의 조정이 일어나고 나서 예. 시장을 들여다보면 거의 나스닥은 15%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또 다들 걱정하고 있는 이 법인세 인상,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됐었을 때 지금 21%대의 법인세에서 28%로 올렸을 경우에 상승 여력을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의 추가적인 더 하락은 없을 것 같다 네.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 연말까지 좀 생각해 보시면은 내년 연말까지는 경기가 그래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은 더 지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좀 지나가고 나면 내년 연말까지 물가도 좀 올라오고 경기도 회복했을 경우에 10년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한 0.7% 이하지만 이것이 한 1.7%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예상을 하더라도 네. 올해 이익과 내년 이익을 더해서 적정 가치를 구해보면 나스닥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은 없다로 나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필요했었고 너무 많이 올랐고 경기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회복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좀 쉬어가야 되죠. 그리고 또 지금 우리나라도 선물 옵션 만기일 그리고 네. 미국도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일 있다 보니까 좀 필요했던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당연히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빠져줄 때 저가 분할 매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더해드립니다. 예, 뭐 저 표대로라면은 나스닥이 앞으로 최소 5%, 뭐 많게는 20%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럼 개별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테슬라 지금 굉장히 이슈입니다. 뭐 네. 전일 급락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지금 뭐 주가가 거의 롤러코스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제 던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지금 앵커님 만약에 차를 사신다면 네, 가솔린 차를 사실 거예요? 아니면 전기차를 사실 거예요? 하이브리드요. 네, 그렇죠. 네. 무슨 얘기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전기차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스토리가 끝났느냐? 예, 끝나지 않았죠. 저도 이제 뭐 앞으로 차를 바꾼다면 당연히 전기차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을 생각했었을 때 전체적인 이 테슬라에 대한 매력도를 생각해 보면 테슬라는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애플이 핸드폰을 플랫폼화 시켜서 예. 삼성전자보다 경쟁력이 훨씬 더 높게 유지가 되고 있고 영업 마진율이 자그마치 40%대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동차가 영업 마진율이 보통 평균으로 높으면 10%입니다. 낮으면 4%까지도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걸 만약에 테슬라가 애플이 해낸 플랫폼화를 해내버리면 영업 마진율이 30% 이상이 유지가 된다. 뭐 이런 예상을 좀 해보자라는 예.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테슬라의 매력도는 정말로 엄청나게 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핸드폰이 뭐 한 대당 아무리 비싸봤자 200만 원이잖아요. 예. 자동차는 비싸면 억대로 단위죠. 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단위가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었을 때 테슬라의 고점이 여기서 끝났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 고가로 갔었을 때, 즉 네. $500 이상까지 갔었을 때의 가치를 계산해 보면 그거는 2023년, 2024년의 이익 전망을 다 지금으로 가지고 와서 예. 주가를 반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반영했다라는 거죠. 선반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했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결국은 2024년에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예. 2025년에 얼마까지 갈 거다. 또 2030년에 얼마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 보시면은 저긴 지금 26%인데 사실 화요일 날 빠진 것까지 계산하시면 34%나 빠졌어요. 고점 대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잔존가치 모델상의 매력도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의 테슬라의 적정 가치는 제 판단에는 한 440달러 정도 된다. 예. 라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한 350달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만들어졌고 예. 또 필요한 조정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걸 감안했었을 때 앞으로 또 좀 더 큰 미래, 그러니까 먼 예. 미래를 보면 이 주가는 거의 600달러 근처까지도 갈 수 있는 매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이건 아주 먼 미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한 350달러 정도 되는 주가 이게 매력이 없느냐 했을 때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지금 나와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자그마치 뭐 600%나 올랐는데 그러니까 아찔하거든요. 예, 좀 쉬어야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데 그 오름폭의 34%가 빠졌다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올랐던 폭을 되돌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조금 마음 편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선물옵션 동시만기 변동성도 예상이 되는 시점입니다.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돈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머니 양종혁 수석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 전날 급락세를 보였던 대형 기술주의 투매가 진정되면서 나스닥이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 오늘 장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높은 상승에 따른 조정을 마친 후 미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을 성공해줬습니다. 특히나 테슬라가 11%, 애플이 4% 상승해주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돋보였는데 오늘은 분기마다 오는 쿼드러플 워칭데이죠. 또 다른 말로 내마녀의 날이라고 합니다. 네 가지의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과 관련해 숨어있던 현물 주식 매매가 정리 매물로 시장에 쏟아져 나와 보통 증시 막판에 변동성이 심했는데 외국인이 오늘 투매를 하게 된다면 하락폭은 피할 수 없겠지만 일단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개인들의 매수세가 오늘도 유효할 것이냐, 바로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최근 코스피, 코스닥 모두 4거래일 연속 개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 역시나 미증시의 영향을 받아 큰 조정을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잘 버텨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역시나 개인들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증시 큰 하락폭 없이 잘 견뎌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늘 미증시의 반등이나 앞으로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 금일 국내 시장이기에 오장의 큰 수요 변동만 잘 버텨준다면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는 지금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는데요.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또 이 밖에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일전에도 미리 짚어드렸지만 관련주들 흐름은 미리 탄력을 받았었고 카카오 게임즈가 오늘 시초가와 함께 상한가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이 흐름 당분간 이어질 수는 있겠죠. 일단 카카오 게임즈 관련주 이외에도 최근 한국판 뉴딜 관련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짚어드렸던 그린 뉴딜의 수소 관련주, 해상풍력 관련주가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장기적인 신재생 에너지원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아직 그린 뉴딜 관련주로 상승 탄력을 크게 받지 못한 섹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관련주로 태양광 관련주도 포함이 되는데 정부에서 2025년까지 태양광 설비를 지난해 대비 3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자리가 잡힐 수 있겠죠. 아직 태양광 관련주가 다른 그린뉴딜 관련주에 비해서 돋보인 흐름을 보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매수세가 쏠린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이어서 탄소 배출 관련주를 체크하시면 될 텐데 최근 정부에서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하며 굉장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해서 커드소는 탄소 효율 그린뉴딜 지수도 4달 말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인데 이 지수를 통해서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의 주가가 오르게 하므로 기업이 사업을 친환경 저탄소 기반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는 거래소의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따라서 탄소 배출 관련주 역시나 그린뉴딜 관련주로 엮일 수밖에 없겠고 금일은 태양광 관련주와 탄소 배출 관련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석님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도 세워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쿼드러플 워칭데이입니다. 특히나 증시 막판의 변동성을 크게 줄 수 있는데 최근 미증시의 조정 후 단기적인 상승을 해줬지만 단기 소급 쏠림 매매로 인한 테마주 급등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대거 나올 수 있는 점 주의하시고요.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 오늘은 오후장 수급에 집중하면서 보수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기대감도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긍정적인 측면의 방향성도 역시나 존재하기 때문에 금일 증시 굳이 단기성으로 이제 욕심부리지 마시고 보수적인 측면 이어가시면서 수익 관점의 포트 구성에 힘쓰는 쪽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종혁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 뉴욕발 훈풍에 힘입어서 오늘 1%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2,403선이고요. 코스닥도 역시 1%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지수 879.8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줄줄이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대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각각 59,200원, 78,300원 예상 체결가고요. 이 가운데 네이버가 오늘 2% 강세가 예상되고 있죠. LG화학도 역시 2% 오름세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 71만 4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소폭 오름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성장주들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8% 오름세 예상되고 있고요. 시제는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2% 반등을 보여줄 걸로 보이죠. 예상 체결가 20만 5천 원이고요. 이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은 0.9%가량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잠시 후 저희가 또 시초가까지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주의 강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를 비롯해서 SFA가 각각 4%에서 2%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LED 관련주인데 최근에 또 반도체 장비주로 다시 한번 투자자들 매기가 쏠리고 있는 양상이죠. 오늘도 2.9% 강세가 예상되면서 예상 체결가는 19,3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장에서 IT 섹터로 외국인과 기관의 집중적인 러브콜이 이어지면서 그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는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장비주로 다시 한번 종목 순환매가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 흐름입니다. 전반적으로 두 종목도 오늘장 강세가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5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포인트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미국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기술주들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엔비디아 중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잖아요. 상승 여력을 좀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자,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의 닷컴 버블의 재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큰 폭의 하락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빠져나오셔야 되겠죠. 근데 그때와 지금을 비교를 해드리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이 버블이 일어났었던 걸 보시면 기업의 자기자본 수익률이 나스닥이 거의 20% 이상이었던 것이 97년에 20% 이상이었던 것이 2000년 말에는 거의 10%대로 폭락을 합니다. 이익률이 떨어졌네요. 네, 결국은 2000년에 그 폭락장이 나타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이익이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런 우리가 들여다보는 빵,
마갓 이런 종목들 여기에 또 줌 비디오까지 예. 9개 종목을 저희가 들여다보는데 네. 이 9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앞으로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올라오는 테이블은 무엇이냐면 지난 3일 동안 도대체 얼마나 빠졌냐 하는 건데 지금 페이스북부터 시작해서 줌 비디오까지 테슬라를 여기 제외해서 아까 봤으니까 예. 보면은 평균적으로 낮게 빠진 게 12%대, 많이 빠진 건 아까 테슬라가 34%대니까 예. 단 3일 동안의 두 자릿수의 하락률, 많이는 3분의 1 하락률을 보였다라는 것은 정말로 큰 폭의 하락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하락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만약에 펀더멘탈이 깨지고 있다면 이해가 되지만 예. 펀더멘탈이 깨지지 않고 올해도 이익이 늘어나고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나고 내후년에는 더 많이 늘어난다라는 지금 여러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활용을 한다면 예. 아직까지는 약간의 버블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버블이 꺼질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익이 깨져 내려와야지 예. 그때부터 팔아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개별 종목 하나씩 좀 들여다보면 적정가. 네. 적정가들을 좀 쭉 보면은 지금 현재의 상승 여력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페이스북을 보시더라도 지금 상승 여력이 뭐 20% 30%대 아닌 뭐 거의 4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28% 법인세 인상을 반영하더라도 지금 20% 이상대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예. 말씀을 드리겠고 페이스북 다음으로 애플은 지금 또 제가 오늘 숫자를 다시 돌려봤는데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옵니다. 더 상승 여력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의 애플의 매력도는 미국과의 어떤 중국과의 문제점 때문에 우려들을 하시는데 이걸 감안하더라도 또 법인세 인상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매력도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애플 이외에도 다른 종목들을 좀 쭉 넷플릭스 보시죠. 볼까요? 네, 넷플릭스도 지금 상승 여력이 거의 뭐 70%대 정도 된다라고 지금 저희는 분석이 되고요. 사실 생각보다 다른 종목 대비로는 많이 못 올랐어요. 못 올랐어요. 예. 그 이유는 앞으로의 어떤 이 가입자 수가 증가가 좀 더뎌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디즈니와의 경쟁에서 좀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법인세를 반영을 하더라도 아직 40%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넷플릭스에 대한 어떤 매력도는 충분히 상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도 결국 클라우드 비즈니스 이외에 다른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법인세율 28%를 반영하더라도 13.6% 정도의 매력도가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자, 볼까요? 네, 아마존. 자, 이 종목은 매주마다 좀 짚어드리고 있는데 코로나19 수혜주로 엄청 올랐었잖아요.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미국이 지금 핸드폰을 이용한다든지 온라인을 이용해서 소매 판매가 일어나고 있는 비중이 전체 비중의 2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미국도 점점 우리나라, 중국처럼 비중이 50% 이상 넘어가는 시기가 도달할 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매출이 여기서 2배 이상 늘어도 이상할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에 마진율까지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예. 지금 법인세율 28% 반영하더라도 거의 30% 가까이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인데요. 예. 엔비디아는 이 테슬라와 약간 좀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자율주행에 중요한 기업입니다. 자율주행이 가속화될수록 이 엔비디아의 매력도는 충분히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가 판단할 때 2025년까지 자율주행의 어떤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질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게 된다면 엔비디아의 매력도는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높아질 거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9월 10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지수 S&P 500 올랐고요. 나스닥 2.7% 넘게 상승했습니다. 전일 급락을 일정 부분 만회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급락을 보였던 테슬라 주가 21% 넘게 빠졌었다가 다시 11% 가까이 반등을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IT 대형 기술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모두 올랐습니다. 이를 두고 월가에서는 데드캣 바운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건전한 조정에 보다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변동성 확대는 염두에 두셔야겠지만 아무래도 뉴욕발 훈풍에 힘입어서 일단은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시장 분위기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사상 최대 흥행을 거뒀던 카카오게임즈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장 흐름까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1%대 강세를 나타내면서 2,400선을 단숨에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04포인트를 웃돌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1.3% 상승입니다. 880선까지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를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2%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외국인의 집중적인 러브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소폭 내림세를 나타냈었죠. 오늘 2% 상승으로 59,600원이고요. SK 하이닉스도 오름세입니다. 네이버도 1% 넘게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갑니다. LG화학이 2% 상승세입니다. 71만 4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셀트리온은 1% 약세입니다. 29만 4천원. 29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6% 급락을 나타냈고요. 이 거래 연소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가운데 현대차, 카카오 오름세고요. 삼성 SDI도 올라갑니다. 자, 오늘 카카오게임즈 볼까요? 지금 상한가입니다. 62,400원. 지금 사실 사상 최대 흥행 기록을 썼습니다. 공모주 청약에서 경쟁률도 어마어마했고요. 증거금도 58조 원 넘게 몰리면서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이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그런 IPO 사례가 됐었는데 오늘 화려한 데뷔식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고요. 62,400원입니다. 자, 그리고 관련주들 보시게 되면은 H노 인베스트도 4% 강세고요. 액토즈 소프트 6% 오른세, 넷마블도 2% 상승입니다. 지금 카카오게임즈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정적 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개인주들 전반적으로도 지금 온기가 확산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컴투스가 2.5%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사흘 만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도 빠르게 지금 매수 주문 유입되고 있습니다. 개인별도 역시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3% 오름세 4만 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상대적으로 성장주가 올랐을 때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개인주가 최근에 계속해서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온기가 지금 전반적으로 개인주 내로 확산이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W게임주까지도 1%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00억 원 넘게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가운데 기관은 1,146억 원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482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업종별 수급을 볼까요? 어제도 그랬듯이 외국인은 오늘도 전기전자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섹터에서만 봤을 때는 외국인이 지금 800억 원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의 섹터에서는 외국인이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전기전자 섹터에서 집중적으로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볼까요? 코스닥에서도 역시 개인 투자자의 매수 행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50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0억 원 그리고 110억 원가량 물량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6원 10전 떨어진 1,183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는 일단 좋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오늘 음봉으로 전환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상황인데 앞서 저희가 미국 증시에서 이제 개인 투자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개별 종목 상승 여력을 좀 체크해봤는데 엔비디아까지 살펴봤죠. 자, 그러면은 구글 또 줌 비디오까지 좀 볼까요? 네. 우선 그 두 종목 보고 한국 시장도 얘기 좀 그렇죠. 하시죠. 우선 그 구글이나 줌 비디오를 보시더라도 아직까지 상승폭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법인세 28%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상승 여력이
구글에도 많이 남아 있고요. 특히 줌 비디오로 잠깐 보시면 줌 비디오 지금 어저께 거의 11% 급등을 했어요. 다시. 사실 지난 3월 저점 대비로도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잖아요. 예. 다들 생각하기에 이 언택트가 만약에 이제 텍트로 다시 바뀌면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이 종목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을 하시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줌 비디오나 아니면 네. 스카이프를 쓰는 용도 수가 예. 미팅이 만약 10개가 있다면 화상으로. 예, 요즘에 거의 3분의 1은 그렇죠. 쓰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예,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 기업의 매력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미국의 성장 대표주들의 매력도가 이 법인세를 걱정을 하더라도 지금 상승 여력이 거의 50%대 남아있다라고 지금 본다면 또한 나스닥 100기업의 매력도가 20%대가 남아있다라고 본다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성장주들은 아직까지 고점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한국 증시에도 그만큼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카카오 게임즈. 네. 와, 지금 상한가예요. 사실 그 공모주 청약 때도 증거금이 58조 원이 넘게 몰렸었는데 와, 시중에 이렇게 돈이 많나 봐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예. 유동성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펀더멘탈이 더 이상 좋아지지 않았는데 한국 증시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에 엄청나게 큰 폭의 폭등을 하죠. 그때의 지수들을 다 보시면은 바닥 대비해서 자그마치 1200포인트 가까이 또 퍼센티지로 따지면 100% 이상 급등을 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네. 이 구간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의 10%포인트를 팔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적립식이라든지 예. 변액보험이라든지 한국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흘러 들어가면서 시장을 그렇게 큰 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모습이랑 좀 비슷하죠. 지금은 펀드나 뭐 이런 쪽이 아니라 직접 직구를 하시죠.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카카오 게임즈 엄청난 자금이 유입이 됐고 이 중에 거의 뭐 상당 부분이 다시 시장에 남았다라는 거죠. 20조가 넘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이 전체적인 고객 예탁금이 역대 최고치를 뚫고 있고 네. 63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동성이 한국 증시를 추가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지금 바닥 대비해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얼마나 올랐냐면 뭐 1,400대에서 2,400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9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퍼센트지로 따지면 70% 가까이 올랐고요. 예. 코스닥은 10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 2007년 뭐 또는 닷컴 버블이 일어났을 때 시기와 비교했었을 때 그 상승폭이 아직은 그 정도의 거품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개념으로서 약 2,600포인트 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다라고 2,600.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 전반에라고 해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장비, 그리고 에너지, 대체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언택트 이 안에 카카오 게임즈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게임주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부분이 나오는 것이고요. 또 바이오도 지금 좀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은 바이오가 주도를 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지수가 움직인다면 바이오주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자막에 카카오 게임즈 따상이라고 나가고 있는데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오늘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입성이 됐는데 공모가가 24,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인 48,000원으로 형성이 됐고요. 자 그 이후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이 됐다. 그러니까 더블로 2배가 됐다라고 해서 쉽게 따상이라고 표현이 됐는데 자 62,400원 지금입니다. 62,400원. 오늘장에서 이게 지금 가격 상승 제한폭까지 올라선 모습이기 때문에 뭐 지금 계속해서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좀 내일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공모가 대비로
2.6배나 카카오게임즈가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성장주의 거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뭐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언택트의 성장주의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면은 기존 가치주, 경기 민감주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시장을 볼 때 이번에 테슬라가 큰 폭의 조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죠? S&P 500에 들어가지 못했다. 편입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했죠. 그럼 S&P 500은 아무래도 약간 가치주 쪽에 치우쳐 있고 당연히 나스닥은 성장주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여다보는 나스닥의 상승 여력과 S&P의 상승 여력을 보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어디가 더 좋아 보이는지가 판단이 쓰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뭐냐면 S&P의 개념으로는 뭐 다른 외국계 증권사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증권사들은 뭐 3,800 간다. S&P 500이요. S&P. 그러면 이제 지금 지수 대비해서 약 한 15%, 20% 더 올라간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계산하더라도 지금 유동성으로 분석을 해보면 단기적, 즉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하면 지금 미국의 유동성 수치가 워낙 좋습니다. 저기도 나와 있듯이 M2 증가율과 M1 증가율이 M1 증가율은 거의 40%대, M2 증가율은 23% 이상 이런 숫자가 나오고 있어서 이 숫자들로 계산을 했었을 때 도대체 얼마나 더 올라갈 거냐라고 놓고 보면 S&P 500은 3,866포인트 정도 우리가 지금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아까 외국계 증권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추가적으로 한 15%, 20%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만약에 이제 나스닥을 본다면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숫자는 단기적으로 앞으로 6개월 내지 12개월 동안에 12,800포인트는 뚫을 것 같다. 지금 한 11,000포인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주 먼 미래를 생각했었을 때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나 그리고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 즉 2000년과 2007년 이때 고점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S&P는 30%대 그리고 나스닥은 50%대의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도 있다. 아, 나스닥이 더 올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숫자들을 보고 있으면 아직까지는 뭐 추가적으로의 상승이 성장주에 더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닷컴 버블처럼 나스닥만 올라가고 S&P의 상승은 좀 훨씬 더 낮은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때 말씀드리면 닷컴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S&P가 70% 올랐다면 나스닥은 300% 올랐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까 바닥 대비해서 S&P가 60%대 올랐고 나스닥은 80%대 올랐으니까 더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 폭은 닷컴 버블하고는 좀 틀리죠. 괴리는 적네요. 좀 덜하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 50% 오르면 S&P는 30% 정도 오르는 정도 추가로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을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최근에 보면 외국인이 IT 섹터를 집중적으로 또 순매수를 보여주더라고요. 어제도 보니까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뭐 LG이노텍,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는데 LG전자가 그동안 소외됐다가 어제 간만에 또 52조 신고가 경신하는 모습이고 이거 보면은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들어올 때 보통 IT 섹터부터 들어오잖아요. 좀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을 기대해봐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수급적으로도 그렇고요. 펀디멘탈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패권 싸움 계속 나오고 있고 트럼프는 뭐 하루 멀다 하고 계속 제재 얘기를 내보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화웨이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경쟁에서 5G가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5G를 적극적으로 부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화웨이가 수혜가 안 가도록 하려고 결국 삼성이랑 손을 잡고 있는 거죠. 아, 삼성전자 반사이익이 기대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면서의 어떤 매력도 그리고 그 이외의 한국 기업들이 대부분 다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경쟁에 있어서 경쟁력도 높고 또 그만큼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계산해 보더라도 펀디멘탈적으로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중국보다는 한국 쪽에 투자를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말씀을 드릴 때 예.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해 오다가 예. 최근에 저희는 중국 비중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아, 축소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체 시가총액 비중이 글로벌 증시의 약 10% 정도 좀 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지금 현재 중국 비중을 10% 미만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음. 말씀을 드리겠고 예. 반대로 그 비중을 어디에 투자를 하느냐? 한국과 대만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IT 섹터가 높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4차 산업혁명 버블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반도체나 여러 가지 IT 섹터는 당연히 필수 업종이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는 꼭 들고 가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도 계속 이 업종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1등이니까 네. 그런 자금 유입은 예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5G가 삼성전자 말고도 사실 국내 증시에서 5G 관련주가 많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 거예요? 글쎄요, 제가 그 종목들 일일이 들여다보지는 못했고요. 예, 예. 개별 종목들을 다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만약에 삼성전자와의 연관이 있다. 뭔가 낙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 그렇다면 당연히 그 기업을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예. 또 그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좀 자세하게 개별 종목들을 분석을 하셔서 예. 적정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는 전체 글로벌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반도체 장비 쪽이나 5G 쪽으로 볼 때는 예. 삼성전자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보다 대장주.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아직 그 매수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성장주 충분히 매수해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해 볼 거예요. 예전에는 포트폴리오에 금도 좀 넣었었잖아요. 이 변화가 좀 있을까요? 아니요. 금은 지금 변동성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예. 미국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금 가격은 미리 먼저 빠지고 나서 큰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저께도 좀 올랐었고 예. 어저께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금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딱 정도 유지하자. 더 많이 가져가도 안 되고 예. 더 덜 가져가지도 말고 약 한 20% 정도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안전자산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비중을 줄일 타이밍은 예. 결국 아까 보여드렸던 M1 증가율, 아. 이 M1 증가율이 39%대 후반, 지금 40% 가까이 성장을 하고 있는 예. 상황에서는 당연히 금 가격은 추가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러니까 통화 생각하시는 게 가치가 맞다.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해징의 툴로서 우리가 인버스를 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인버스는 지금 이제 겨우 어떻게 보면 버블의 중간도 안 왔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리스키하거든요. 위험 예. 요소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징의 툴로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금 비중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는 유지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전망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 전체적으로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장부터는 또 집중적으로 전기전자 섹터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양상이죠.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입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2% 상승입니다. 각각 59,800원, 92,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0.9% 올라갑니다. 자, SK케미칼 4% 강세입니다. 331,500원이고요. LG이노텍도 0.6% 올라갑니다. 자, 외국인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많은 종목들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전기 146,000원. 이 가운데 LG생활건강 오늘 0.2% 소폭 차익 실현 물량들 나오면서 주가 약보합이고요. 삼성 SDI 강보합권에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 SDS, LG전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 SDS 어제 좀 올랐었는데 오늘 보합이고요.
두 종목 역시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 받고 있죠. 롯데케미칼 약세입니다. 삼성전기 1% 이상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대한유와 삼성전자, 우선주, 이마트, SK텔레콤도 순매수했습니다. 오늘 대한유화가 2% 약세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화학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마트가 0.7% 상승입니다. SK텔레콤 그리고 슈켄스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0분입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볼까요? 코스피가 여전히 1%대 상승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2,402포인트고요. 코스닥도 1.3%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881.3포인트입니다. 그리고 9월 10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